스마트폰, LCD TV, 전기 자동차 등 우리 생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첨단 세라믹. 전통 세라믹의 특징을 더욱더 보완해 첨단 제품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빠르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환경을 지켜주는 전기 자동차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인공위성과 우주왕복선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첨단 세라믹 때문이랍니다. 앞으로도 첨단 세라믹은 우리에게 더 나은 생활을 선물할 텐데요. 과학, 미래를 열다해서 첨단 세라믹을 집중 탐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김병익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 LCD TV, 전기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첨단 세라믹 소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번에 알아본 전통 세라믹은 천연 광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반면, 오늘 소개할 첨단 세라믹은 천연 광물을 고순도로 정제하여 사용한다는 것이 두 세라믹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첨단 세라믹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라믹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능을 최대한 발현시킨 소재로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는데요. 지난번에 알아봤던 전통 세라믹의 특성, 높은 온도에 견디는 내화성, 뛰어난 내마모성 등 이러한 특성이 한 단계 더 발전했죠. 그럼 이제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지닌 첨단 세라믹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활용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 부품이 80% 이상이 세라믹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스마트폰 한 대에 700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중 600여 개가 세라믹 부품이랍니다. 그리고 세라믹 부품 중 적층 세라믹 콘덴서는 330개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 안정적으로 회로에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스마트폰의 핵심 소재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좁쌀보다도 작은 초소형 부품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첨단 세라믹 제품입니다. 또한 LCD TV나 PC 모니터, 태블릿 PC 등에 사용되는 기판 유리도 첨단 세라믹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높은 투명성과 강도를 지닌 첨단 세라믹의 특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에 무해하면서 매우 얇고 면적이 넓은 기판 유리를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첨단 세라믹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하루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인터넷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세라믹 광섬유로서 머리카락보다 가늘지만 30만 건의 통화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량을 기존의 동축 케이블과 비교해보면 100g의 광섬유는 3톤의 동축 케이블과 같다고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정보 유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광속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세라믹 광섬유가 없었다면 지금의 인터넷 환경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번엔 자동차를 살펴볼까요? 요즘 전기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비가 좋은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요. 이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가 첨단 세라믹입니다. 잠깐 여기에서 2차 전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한번 사용하고서 버리는 건전지 등을 1차 전지라고 하고 계속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2차 전지에는 리튬 이온 전지, 니켈 수소 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납축 전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튬 이온 전지는 한 번 충전하면 오래 쓸 수 있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충전하기 어려운 전기 자동차에 활용됩니다. 이 리튬이온 전지 용량을 결정하는 양극과 음극의 리튬계, 탄소계, 세라믹 소재가 사용되고 있고 포장재로 쓰이는 알루미나 역시 세라믹 소재입니다. 알루미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금속 알루미늄이 아닌 세라믹의 한 종류죠. 방금 설명한 2차 전지 이외에 연료전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료전지란 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배터리와 같이 일정 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 다시 충전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2차 전지와는 다르게 연료전지는 연료를 넣어주면 지속적으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연료전지는 사용하는 물질과 작동하는 온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세라믹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각종 연료전지 중에서 가장 발전 효율이 높아 가정용 보일러 및 대형 발전 설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기 자동차와 새로운 전지들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환경 변화를 막기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와 노력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죠. 디젤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DPF라는 글자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DPF는 디젤 분진 필터로서 매연을 감소시켜주는 장치인데 DPF는 코디에라이트라는 세라믹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여름철 많이 사용하는 정수기에도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필터들이 세라믹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유해 물질을 100%로 차단할 수 있는 세라믹 필터들은 대기 환경 오염을 개선하고 수질을 개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첨단 세라믹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실리콘 카바이드 등의 세라믹 소재는 고강도이면서 내마모성이 우수한 특성으로 인해 금속으로 된 기계 부품이 정밀한 절삭 및 가공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 우주를 탐사하는 우주선에도 세라믹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주선의 몸체는 주로 가벼운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올 때 공기와의 마찰로 생기는 1200도에서 1600도 사이의 고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주선의 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주선의 가장 바깥 부분은 2000도에 가까운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세라믹 내열 타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라믹 내열 타일이 있기 때문에 우주선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상상만 했던 우주여행 시대를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 지상 관측이 가능한 아리랑 5의 발사가 성공했는데요. 이 아리랑 5와 같은 인공위성 로켓의 외부에 고온에 견디는 세라믹 단열재가 사용됩니다. 즉, 표면 온도가 1500도씨인 로켓을 보유할 수 있는 유일한 소재인 뿐만 아니라 매우 가볍지만 단열이 우수하여 화성 로봇 탐사선의 단열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첨단 세라믹은 항공우주선이나 로켓, 인공위성 등과 같은 항공우주 분야에 사용됨으로써 미래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재입니다. 또한 첨단 세라믹은 개인 방호를 위한 방탄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탄 소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총알, 포탄 및 파편 등으로부터 사람, 비행기, 차량, 전차, 헬리콥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방탄복의 예를 들면 방탄복의 겉은 매우 질긴 성질을 가지는 천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에는 탄화규소나 탄화풍소 등과 같은 가벼우면서도 매우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세라믹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인 F-15나
F-16 등과 같은 전투기와 코브라나 아파치와 같은 헬리콥터에도 조종사와 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탄화붕소와 방탄 유리와 같은 세라믹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단하고 가벼운 특성을 지닌 세라믹 방탄 소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LED 조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전기 절약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LED 조명의 장점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광등에 비해 3분의 1 정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백열등에 비해서는 약 80%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 수명도 백열등에 비해 25배나 됩니다. 이러한 LED 조명에 알루미나 세라믹 소재로 만든 사파이어 단결정이 사용됩니다. 이번엔 사람의 인체와 관련된 첨단 세라믹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몸은 외부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물질을 파괴하도록 하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체 내에 아무런 소재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뼈와 가장 유사한 성분인 세라믹 소재를 사용하면 생체 거부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뼈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펀지 모양과 같이 작은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뼈와 같은 성분의 세라믹 소재를 구조상으로도 실제 뼈와 비슷하게 다공성을 갖도록 처리하게 되면 생체 세포가 세라믹 소재를 실제 뼈로 인식하여 외부에서 주입된 세라믹 소재 표면에 세포가 잘 자라게 되면서 원래 있던 뼈와 잘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라믹 소재는 생체 조직의 재생이 뛰어나고 결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뼈나 치아의 대체 및 치료용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재가 지능형, 다기능, 감성 등의 특성을 갖는 첨단 세라믹인데요. 예를 들어 첨단 세라믹인 산화물 반도체는 투명하면서도 둘둘 말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첨단 세라믹인 산화물 반도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산화물 반도체는 현재의 실리콘 반도체 대비 가격이 싸고 투명하면서도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지닌 미래의 핵심 필수 소재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반도체와 비교해보면 우선 전자 이동 속도가 실리콘에 비해 30배 정도 빠릅니다. 그리고 실리콘 반도체의 투명성이 10% 미만이라면 산화물 반도체는 투명성이 90% 수준으로 투명성에 있어서 매우 우수합니다. 빛에 대한 안전성 면에서도 실리콘 반도체보다 훨씬 나으며 실리콘 반도체의 공정 온도는 150에서 350도씨이지만 산화물 반도체는 상온에서의 제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산화물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가 불가능한 플렉시블 특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화물 반도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명하면서도 둘둘 말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착용이 가능한 웨어러블 컴퓨터를 구현하게 하며 뇌와 같은 기능을 하는 미래형 메모리 칩, 플렉시블 투명 태양전지 등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화물 반도체는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즐거움까지 줄 수 있는 미래의 IT 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래에 등장하게 될 투명 롤러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컴퓨터, 뇌기능이 뇌모사, 칩 등 미래의 IT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 세라믹인 산화물 반도체의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미래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첨단 세라믹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를 찾아보면 우리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융합 바이오 세라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현재 의학 바이오 중심에서 융합 바이오 산업으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융합 바이오란 바이오 기술에
세라믹 등과 같은 소재 기술이 융합된 것을 말하는데, 융합 바이오 산업이 중요해지면서 융합 바이오 산업의 핵심 소재인 융합 바이오 세라믹에 대한 시장도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융합 바이오 세라믹은 화학적 반응으로 인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내식성의 특성과 생체와 융화가 잘 되는 생체 친화성 및 마모가 잘 되지 않는 내마모성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융합 바이오 세라믹이 미래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치아의 단단한 부위인 경조직, 손상이 있는 경우 조직 재생 성능이 뛰어난 융합 바이오 세라믹 소재를 써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뼈 등이 조직에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융합 바이오 세라믹으로 대체하여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융합 바이오 세라믹은 인공뼈, 인공장기 등을 만들어내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최근 관련 연구기관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융합 바이오 세라믹인 자석 나노 다공성 세라믹 소재는 신종 인플루엔자, 광우병 등과 같은 정형병이나 질병을 진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 성과입니다. 그러면 자석 나노 다공성 세라믹 소재가 어떻게 질병을 진단하는지 알아볼까요? 신속하게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질병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유전자나 단백질 등의 생체 분자를 찾아서 분리할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손쉬운 공정으로 빠르게 많은 양의 생체 분자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적합한 소재가 자석 나노 다공성 세라믹 소재입니다. 즉, 자석과 같은 성질을 띤 자석 나노 다공성 세라믹 소재로 손쉽게 원하는 생체 분자만을 골라내어 질병을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은 기존 질병 진단에 비해 진단 시간을 3일에서 10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고 거의 100%에 가까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융합 바이오 세라믹 기술을 알아봤는데요. 미래에는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하며 간단한 방법에 의한 질병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첨단 세라믹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IT 제품, 전기자동차, 의료용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미래 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매우 중요한 소재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미래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우며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첨단 세라믹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셨기를 소망합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